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만역주연구실장 김용호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국호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으로부터 시작된 향가 연구가 향언에 이르렀고, 향언을 기초로 하여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의 뜻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회 TV는 향가로서 우리 민족사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장경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7번째 후원해 주셨습니다. 구양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8번째 후원을 주셨습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의 최초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펼치면 먼저 서문이 나옵니다. 서문 다음에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은 고조선이라는 세 글자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은 고조선 이 세 글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당황해합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말에 이련 스님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고려 때 쓰여진 역사책에 뜬금없이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난다 긴다 하는 연구자들도 왜 고려 때 역사책에 고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허둥대면서 우물쭈물합니다. 연구자들은 고조선은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조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현대 연구자들의 희망대로 되려고 한다면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뒤에 나와야 하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고려 말에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또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두 개가 있었다면은 보통 앞에 있는 조선은 전조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뒤에 조선은 후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망했다가 다시 일었습니다. 앞에 한을 전한이라고 하고 뒤에 한을 후한이라고 합니다. 연나라라는 나라도 망했다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연, 후연 이럽니다. 전왕조, 후왕조 이렇게 전후라는 접두사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신라말 견훤은 나라를 세운 다음에 후백제라고 합니다. 궁예도 후고구려라고 합니다. 이런 스님은 견훤의 백제를 후백제 이렇게 삼국유사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조차도 전조, 후조의 인식이 뚜렷합니다. 이처럼 나라 이름은 앞뒤 왕조를 전후라고 칭합니다. 고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고라는 글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즉 이른 스님께서는 당군 조선의 이름을 고조선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조선은 조선이라 했고 고조선이라고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현대 연구자들은 삼국유사 첫머리에 나오는 고조선이라는 이름에 당황해하면서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충 말하기를 고조선은 이성계 조선보다도 더 예전에 있었던 단군 조선이기 때문에 고조선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연구 결과 현대 연구자들의 이러한 짐작은 맞지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은 이성계의 조선에 앞서는 조선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을 고조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조선이라기도 하고 고조선이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긴 세월이 저에게도 필요했습니다. 향은과 향가의 개념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조선 문자의 속성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고조선에 문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조선이 향가를 짓고 있었습니다. 향가는 문자로 표기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향가는 무엇이냐?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빌기 위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즉 고조선의 문자는 천지신명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자였던 것입니다. 소위 신성문자였습니다. 고조선의 문자가 신성문자 성격인 것은 고조선 향가인 공무도화가에서 명백히 입증합니다. 공무도화가는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자신들의 신성문자를 메두네체르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도 고조선의 문자 이름을 잠정적으로 향자라고 부르자고 한번 제가 제안해 봅니다. 꼭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고조선인들이 향자라는 문자를 가지고 향가를 지었고 향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문자가 발견되어야 할 순서입니다. 일부에서는 고조선의 문자가 갑골문자 또는 해서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문자 연구자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지금의 경주 인근 사로 6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6명의 촌장들이 나정이라고 불리는 우물가에서 알을 발견하였고 알에서 나온 아이를 왕으로 맞이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이름과 칭호를 혁거세 왕이라고 했습니다. 삼국유사에 혁거세 왕 개향은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혁거세 왕 개향은야 이 8글자의 뜻은 혁거세 왕은 무릇 향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혁거세 왕을 그렇다면 혁거세 왕을 향언으로 읽으면은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밝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비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라에 내려온 사람들은 이 향언을 어디에서 배워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출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조선의 유민이었습니다. 고조선 만국 후 고조선의 유민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망해버린 자신들의 나라, 그 나라에 그리웠던 향자와 향자의 문화를 가지고 한반도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이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대를 이어 돌아다니다가 살만한 곳에 각각 정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곳곳에 70여여 개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삼국유사 72국 그 조항에 따르면은 마한 진한 변환에 있던 78개 소국들이 바로 고조선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마한 진한 변환은 고조선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들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이성계 앞선 나라라고 해서 고자를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 그 자체로서 하나의 나라의 이름인 것입니다. 고조선에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칭 향자였습니다. 고조선인들은 향자로 향원과 향가를 만들었습니다. 향자는 천지 신명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였습니다. 향자는 신성문자의 성격을 가진 글자였습니다. 고조선이 망한 뒤 그 나라 유민들이 이 향자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반도로도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향자로 왕의 이름을 짓고 향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진안으로 간 고조선의 유민들이 어떻게 향언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향언과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